심지어 70을 넘긴 남성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위가 과연 몸의 정기를 소모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는 건강 관리의 한 방법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아마 많은 신사분들께서 수십 년간 마음속에만 품고 차마 묻지 못했던 깊은 고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체 생리학과 남성 건강을 연구하는 이지혜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민감할 수 있지만 중년과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주제에 대해 여성의학자의 시선으로 솔직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오랜 궁금증과 혹시 모를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나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행위는 기를 쇠하게 하고 정기를 소모하며 나이 들어서는 허리도 못 펴게 만든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용기 내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이 행위는 결코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놀라운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막연히 품어왔던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고 절제된 자기 위안이 주는 예상치 못한 이점들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하며 효과를 보았던 안전하고 구체적인 방법들, 특히 많은 분이 모르시는 바셀린 활용법을 포함한 몇 가지 실용적인 기술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통계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대규모 의학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자기 위안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욕구의 발현입니다. 그러니 결코 부끄럽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평생 동안 들어온 이야기와는 너무 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행위가 몸의 원기를 앗아가고 뼈를 상하게 하며 나이 들어 전립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말씀들이 전부 틀린 것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대부분은 과학적 이해가 부족했던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자 깊은 오해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절제되고 위생적인 자기 위안은 남성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오히려 셀 수 없이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점은 남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신체가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의 리듬과 강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쾌감을 주는지 알게 되면 이는 단순히 혼자만의 즐거움을 넘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를 완벽히 이해하고 조율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줄 아는 남성은 파트너와의 교감에서도 훨씬 더 여유롭고 섬세한 연주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무지는 관계에서의 불안과 불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많은 남성분들이 남몰래 고민하시는 시간 문제, 즉 조루 증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셨던 62살의 한 남성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최근 좋은 분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그를 평생 괴롭혔던 조루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파트너와 잠자리를 가질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정된 시간보다 2~3시간 정도 전에
미리 혼자서 한번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단 이때는 평소처럼 절정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절제된 감각으로 과정을 음미하며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사정을 하고 나면 남성기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귀두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둔화됩니다. 이는 일종의 감각 둔화 훈련과 같아서 실제 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어 결과적으로 시간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석 달 뒤 그분은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고 잠자리에서도 서로 만족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위안은 조루 문제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바로 발기 능력, 즉 남성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모든 근육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골반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골반적 근육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지고 퇴화합니다. 적절한 주기의 사정은 사실상 이 중요한 근육군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같습니다. 사정 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이 골반 저근육을 단련시키고 남성기 해면체로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발기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평균적인 발기 강직도와 각도가 더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68살의 한 교수님께서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탄탄한 건강을 자랑하시는데 그 비결 중 하나로 꾸준한 자기 관리를 꼽으셨습니다. 노부부라 할지라도 이 운동만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이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자기 위안을 하는데 왜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는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끝나고 나면 깊은 허무함과 함께 몸이 찌뿌둥할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방식의 함정에 빠져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위안은 그저 성급하게 욕구를 해소하고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몇 가지 간단한 요령을 더하면 그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풍부해지고 동시에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뚜렷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고 또 놀라운 효과를 보았던 몇 가지 구체적인 기술들을 숨김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바셀린 활용법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지도 모르니 꼭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술은 온도 자극법입니다. 흔히 영화나 소설에서 접하는 빙화양 중천, 빙후오 량종티엔, 즉 얼음과 불의 이중 자극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응용하는 간단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하고 차가운 물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주어 긴장을 풀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차가운 물수건을 이용해 남성기의 가장 끝부분을 아주 짧은 시간 살짝 데워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 10초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급격한 온도 차이가 잠자고 있던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흥분도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얼음을 피부에 직접 그리고 오랫동안 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젊은 남성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수건에 싸지도 않은 얼음을 직접 갖다 대었다가 동상에 걸려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며칠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만약 평소에도 남성기가 너무 예민하여 이런 자극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절대로 억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방법은 없으며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듬 타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자신의 손을 이용해 남성기 몸통 부분을 아주 가볍게 리듬을 실어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손목과 손가락에 힘을 빼고 가볍게 해야 하며 아래쪽에 위치한 고환 부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빠르게 본인에게 가장 기분 좋은 속도를 찾아가면 됩니다.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하며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깃털로 건드리듯 시작했다가 점차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진동 자극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증폭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처음에는 아플까봐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지만 요령을 터득한 뒤에는 오히려 흥분에 더 빨리 몰입하고 쾌감도 훨씬 강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너무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내부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통증이 아닌 진동에 있습니다.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술,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바셀린은 보통 겨울철에 피부 보습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의료용으로도 또 널리 쓰이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오래 지속되어 자기 위안에 활용하기에 더없이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작고 깨끗한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 다음 바셀린을 새끼손톱만큼 덜어 봉지 안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문질러 봉지 안쪽 면에 얇게 펴 바릅니다. 그 다음 남성기를 봉지 안에 넣습니다. 비닐의 매끄러움과 바셀린의 윤활 효과가 결합되어 손으로만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미끄럽고 촉촉하며 훨씬 실감나는 감각을 선사합니다. 이 방법은 마찰로 인한 피부 상처의 위험을 줄여주고 동시에 경험의 질을 수직으로 상승시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닐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아깝다고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하여 요도염이나 귀두염 등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봉지를 재사용했다가 염증에 걸려 한동안 가렵고 아픈 증상으로 크게 고생하셨습니다.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만든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향료가 첨가되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청소하기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불이나 옷을 더럽히기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그냥 콘돔을 쓰면 더 간편하지 않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신사분들께서 사적인 문제로 약국에서 콘돔을 구매하는 것을 쑥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집에 있는 깨끗한 비닐봉지와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은밀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셀린은 점도가 높아 윤활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에 발라져 있는 윤활제는 대부분 수용성이라 금방 마르는 경향이 있고 그 양도 정해져 있어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과 편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친숙한 물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소미불 등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남성기가 베개나 이불면과 접촉하며 마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적당한 압력과 다양한 소재가 주는 촉감이 색다른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청결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바짝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오랫동안 빨지 않은 낡은 이불을 사용하다가 모낭염에 걸려 오히려 고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생 문제는 항상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제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란 과연 어느 정도의 횟수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위안 후에 남성기가 붓거나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며 정신이 멍하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횟수나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생의 원칙입니다. 행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들 역시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균이 우리 몸의 민감한 부위로 침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위안이 결코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행위에 중독된 것처럼 빠져들어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던 한 대학생은 자기 위안에 몰두하느라 학업을 등한시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어버려 결국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까지 나빠졌던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 위안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지 삶을 잠식하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는 성 건강에 관한 더 넓은 지식을 조금 보충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감정적 교류이자 상호 존중의 표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고 소통하며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꽉 끼는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결국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20대, 30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해도 다음 날 거뜬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스트레스가 많은 40대, 50대는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60, 70의 나이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이미 훌륭한 자기 관리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후에 내 몸이 피곤하지 않고 다음 날의 생활과 일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맞는 절제의 빈도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조절하여 자기 위안이 우리 삶을 가볍고 즐겁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도록 해야지 결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 외에도 남성의 생리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관계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약보다 좋은 밥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가리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남성의 활력을 지켜주고 부부 생활에서도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성 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이 바다의 우유이자 남자의 음식으로 불려온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굴에는 아연이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활동성을 높이며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굴은 신선하다면 생으로 초고추장이나 레몬즙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생이 걱정된다면 굴찜 굴구이 또는 굴을 넣고 끓인 죽으로 섭취해도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서너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인삼입니다. 인삼이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운과 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약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시간 지속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주어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인삼은 차로 우려내거나 꿀에 재어 절편으로 먹거나 닭과 함께 삼계탕으로 끓여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에 건 기준으로 2-3g 생으로는 대여섯 그램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0살의 한 어르신은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꾸준히 마신 결과 성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은 남성 건강의 기본입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관계 시 쉽게 지치지 않도록 도와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4알에서 30알 즉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연어는 소금구이 스테이크 혹은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마지막 5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시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으로 2-3쪽을 생으로 먹거나 볶음 구이탕 같은 요리에 넉넉히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 성 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이야말로 성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심지어는 더 위험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없애야 할 습관은 단연 흡연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수많은 유해 화학 물질은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손상시킵니다. 특히 남성기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예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니 발기력이 떨어지고 발기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께 금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62살의 한 남성은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물론 소량의 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로 긴장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음은 성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며 간에 부담을 주어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를 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흥분된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방감일 뿐 실제 신체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어 조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됩니다. 자주 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성 기능 역시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비만이 생기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직결됩니다. 청년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혹은 수영이나 요가처럼 관절에 무리가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벽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는 남성기로 가는 혈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보충하는 것과 더불어 해로운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기 위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하고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을 알아보았으며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즉 중년과 노년에 들어선 여러분이 여전히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싱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이자 삶의 큰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절제된 자기 위한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오랜 시간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의 나이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체질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알맞은 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새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남성의 성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모두들 건강하고 즐거우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당당하게 지켜가시길 응원합니다.